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용수, 공을 주장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용수가 이제 모든 개념과 이론을 실제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부정하면서 모든 개념과 이론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념과 이론은 진리가 아니고 단지 그냥 관습적으로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실체가 있거나 궁극적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아비담마 불교나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법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의 체계를 그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념, 그거는 이제 실제를 가리는 덮개라고 했잖아요.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쌍의리티, 개념에 기초한 모든 이론 체계를 거부를 했는데 그 이론 체계 안에는 이제 아비담라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나 업의 이론, 연기나 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이론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심리에 보면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명에서 시작해서 무명행식, 명색, 입, 촉, 수, 애취, 유고, 애취유, 생로병사 이렇게 가는 12연기를 없다고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신경이 그런 이유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나 업의 이론도 이제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의 그 법을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용수가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연기나 업을 부정한 게 아니고 연기나 업을 설명하는 형이상학, 청정도론이나 아베나바 불교의 체계, 설명 체계를 제거했다 또는 부정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용수가 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나 업을 설명하는 어떤 형이상학, 이론 체계를 부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중간파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500년 동안의 복잡한 이론화 과정에 들어갔던 잘못된 길로 어떻게 보면 빠졌다고도 할 수 있었던 불교를 조금 바로잡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부처님 가신 지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단순히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절대화시켰던,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도 진실불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것에 자성이 없다, 무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실하고 불허, 헛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이 병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칠 수 없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이거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시대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형이상학을 제거한 방식이 이제 부처님 시대와 용수 시대가 시대가 다르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시대 때는 경험에 의존해서 그거는 경험이 없지 않느냐, 나의 경험과 너의 경험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경험적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이론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희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수는 이제 그게 아니고 초월하고 절대화함으로써 법을 초월시하고 절대시함으로써 이제 그 이름이 공이죠. 이것을 이제 형이상 모든 이론을 잠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초월적 실제라든지 절대라든지 이게 아트만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깨고 나온 게 초기 불교의 이론인데 중간 불교에 가면 이제 변정법이 다른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 논리 문장 안에 있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그 문장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틀린 다음에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제시한 게 공의 절대성. 공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다. 실체다. 궁극적인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용수가 이 법에 관한 이론을 부정하면서 내세운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용수에도 딜레마가 이제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공이다 이렇게 하면 12연기 4성제 그죠? 5원 12처 18개 12연기 4성제 이게 이제 초기 불교 부처님이 직접 설한 얘기의 뼈대인데
이거 없는 거냐? 그럼 불교가 없는 거네? 불교도 다 꽝이야? 이렇게 된 거죠. 불법을 파괴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수도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수는 이제 그 논사, 논리를 가지고 이제 뭐랄까 이야기하는 사람답게 이 연기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연결시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닌 것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A는 not A에 의존한다.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 모든 것이 나무라면 나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의미가 없겠죠. 구분하기 위한 이름 붙일 필요가 없겠죠. 세상 모든 것이 물이다. 그러면 세상에 우주가 물밖에 없으면 물을 물이라고 이름 붙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물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어떤 현상의 상호작용의 어떤 그 인과의 아주 그 복잡한 연결고리로, 연쇄고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보면 대칭성을 갖고 있다. A는 A가 아닌 것에 서로 의존하고 있다. 즉, 의존하고 있으니까 뭐다? 독자적인 성질,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개념은 연기도 마찬가지인데 자성이 없으므로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공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변증법입니다. 만약에 공이 아니라면 실체라는 건데, 실체는 개념에 의해서 영구불변이잖아요. 그래서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것을 낳을 수가 없다. 연기법은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가 아니라 공이라야 이것이 저것으로, 저것이 그것으로 넘어가는 연기법이 작동할 수 있다. 즉 생성과 소멸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용수에 대한 공격은 전부 공이라면 연기법도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용수는 좋은 질문이다. 연기법이야말로 공 위에 서 있는 거다. 공이 아니라면 연기법 자체는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구불변의 실체가 또 다른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대단히 그럴듯한 아주 탁월한 논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수는 역공을 합니다. 공을 인정해야만 연기라고 하는 그 법칙이 성립하고 사선제를 보존할 수 있다. 즉 불법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기법에 대한 용수의 생각은 어땠을까 한번 보면 어떤 면으로는 긍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행왕정론 이런 거 보면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연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세속적 관점이라는 거죠. 현상,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 현상, 그리고 이 눈에 보이고 감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은 속죄라고 해서 이건 연기법에 속한다. 근데 이제 부정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 사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다 있는 것이고 이름 있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실체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존재들은 분명하지가 않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름 붙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할 때 저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 두 개를 다 용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성립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중론에서는 대표적인 저작이 중론인데, 그럼 이것은 절대와 초월의 관점, 즉 공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진제라고 하죠. 연기법도 다 공하다, 없다,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무명 내지 영무무명진 내지 무로서 영무노사진까지 12연기를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반야신경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은 공인데 또 12연기나 이제 사성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면 또 불법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고민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정반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야경에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이 우리 잘 아는 색적시공,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색을 관장하는 연기법과 공, 이것이 다른 게 아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더군다나 이 연기법 자체가 공이다 이렇게, 연기가 곧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이라야 연기법이 작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제법공상. 우리 눈앞에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이론 체계까지 포함하여 색과 명,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상을 갖고 있다. 그 속성이 공하다, 특징이 공하다, 본질이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 그대로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상이 여기 있고 공이 저기 있고 뭐 그건 아니라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상은 이렇게 작동할지라도 그 본질이 공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게 절대화 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그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통합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쨌든 용수는 부처님이 설한 연기법과 자기가 새롭게 주장하는 아공법공의 그 공이 다르지 않고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충분히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이제 용수의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의 생각은 이거잖아요. 이제 연기법 또는 현상을 규율하는 세속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아니다. 결국은 공하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념으로 구성된 망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내가 볼 때 세상은 이래, 인간은 이래, 뭐 이게 바람직해, 이런 모든 것 혹은 진리에 대한 모든 이론 체계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개념의 집을 지어봤자 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도 개념을 써서 논리적으로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과 이론이 잘못됐다, 그 자체로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파, 자기도 논리를 가지고 깨부신 거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수행을 통해서 무슨 그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수행을 통해서 깨트린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깨트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럼 깨트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수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를 절대화하는 작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념을 논파하고 나면은 그러면 필경공 없나?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제 궁극적 실제를 선언합니다. 그것의 이름을 뭐 진여라든지 열애라든지 뭐 법신, 실제, 진리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진여, 열애, 법신 이런 것들은 이름은 있는데 어떤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감각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이분법적인 인식하는 자가 인식되는 대상을 뭐 파악하는, 인식하는 이런 데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절대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초월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의 전제 조건이 필요 없다. 스스로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완전히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주 만물을 덮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시대 때는 무아를 주장했는데 없어라고 아트만을 깼는데 이제는 있어라고 이야기를 까지 한 겁니다. 없앤 다음에 진리나 열애나 법신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초기 불교 하는 분들에게 목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용수는 나아가서 불교의 목적을 결국 이제 누구나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용수가 말하는 깨달음은 궁극적 실제를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게 이제 법신을 깨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성불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불을 하려면 그 전에 전 단계로 보살의 삶, 그죠? 그
보살이 깨달음을 치향하는, 깨달음을 구해서 나아가는 중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성적인 대성불교 이상의 논리적 토대를, 이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용수는 이제 아비다마 불교를 부정한 다음에, 이론 체계를 부정한 다음에 진리를, 공을 절대화하고 그것이 법신 열애라고 한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는 보살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성불교의, 이것도 사실은 논리인데 이 틀을 완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수는 결국 연기법하고 공을 어떤 식으로든지 엮어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불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인가 하면 그 현상을 규율한 속죄인 연기법과 본질인 진재를 나타내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퀄, 똑같다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현상과 본질이 있으면 뭐 본질이 더 높은 것이고 현상이 조금 낮은 것이다. 이게 플라톤적 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굴 비유도 다 그런 것인데, 이데아와 완전한 이데아와 불완전한 현실, 이렇게 이제 이 이데아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이 위에 있고 파노라마 업의 술에 박힌 연기법은 밑에 있는데 연기법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공의 반열로 연기법을 올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모색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곧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하는 데서 우리는 이제 무아를 결론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또 거꾸로 무아이기 때문에, 즉 실제가 없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기 곧 공, 공임으로 연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연결시킨다, 결합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좀 연기법이 이 공이라고 하는 절대의 반열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절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절충을 했나? 아니면 성공적으로 통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법은 붓다가 직접 말한 거니까 그게 핵심적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오로지 초월적 존재만이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공의 절대화잖아요. 단순한 공이 아닙니다. 절대적 공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절대적 공이면 12연계 같은 이론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두 개를 조화, 절충, 융합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 그 과제를 이제 이렇게 보시죠. 현상과 그 본질 또는 뭐 이 연기법과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상을 규율한 연기법 자체가 공이야. 즉 현실 자체가 그대로 공이야. 현실 자체가 그대로 진리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 자체가 곧 부처야. 그리고 번뇌 자체가 곧 보리야. 뭐 이런 식으로 중첩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여기를 건너서 저기로 가는 것이 아니다. 중생을 떠나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번뇌를 떠나서 보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생사를 떠나서 열반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갈라치기 구분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이제 결합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현실대로 대단히 생생하지만,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본성은 공함으로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중도다 이렇게 해요. 그죠? 생겨나는 것을 보고 없다고 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중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12연기, 공, 진여법신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수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아비담마 불교를 어떻게 보면 폐해를 극복하고 부처님의 진실된 목소리를 되살렸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대승불교 운동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수 마지막 시간, 용수와 수행, 용수와 명상은 어떤 관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